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재학 중인 4학년 박혜원이고요. 저 출신 고등학교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일반 고등학교에서 재학을 했고요. 인문사회 계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가가 되는 게 지금 목표고요. 쉽게 말해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가 좀 개인적인 안녕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안녕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 과목은 거의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사회문화나 법과 정치, 지금은 정치와 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정치와 법, 이런 사회의 현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우리 사회복지랑 좀 더 연관되어 있는 고등학교 과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베스트셀러여서 좀 많은 분들이 아는 책일 건데 저희 전공자분들은 공감하겠지만 되게 전공책만큼이나 많이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되게 사회복지를 공부하려면 좀 한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민한 시각을 가져야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조금 저질렀던 차별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고요. 영화는 나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국 배경의 영화고요. 좀 사회 복지의 좀 사각지대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영화예요. 되게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평가받는 영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구나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제가 앞서 말한 책이나 영화 같은 되게 사회복지가 딱 보이는 주제가 아닌 그냥 우리가 편히 볼 수 있는 영화나 책에서도 내가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라면 혹은 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읽거나 영화를 보려는 편이고 그런 걸 추천드려요. 지금 숭실대학교도 입학처 홈페이지 가보면 아시겠지만 SSU 모의 전형 신청을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걸 찾아서 막 참여하고 이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전공 멘토를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학생들이 되게 적극적이고 그만큼 멘토분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간다면 이런 입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는 학부예요. 사실 사회복지학과가 아니고 학부여서 다른 유사 학과에 비해서 좀 더 배우는 폭이 넓어요. 사회복지 실천 아니면 행정정책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걸 다 포괄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가 아직 분명하지 않더라도 교과 과정을 통해서 조금 탐색하고 모색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학과나 노인복지학과는 그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흔히들 아시는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거 말고도 여성복지나 교정복지, 학교사회복지 이렇게 더 다양한 대상을 배우기도 하고요. NGO나 국제사회복지 이런 거나 아니면 연구를 할 수 있게 자료 분석론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래서 되게 포괄적으로 복합적으로 배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3, 4학년쯤 되면 본인의 더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춰서 세부 전공을 정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일단 보수 측면이에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 돈도 못 버는데 왜 그 학과에 가냐? 이런 얘기를 하신 선생님도 계셨어요. 근데 사실 과거에는 그런 업무 강도에 비해서 보수가 낮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현재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면 그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학부에 들어오면은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흔히 비전공자들한테 나 사회복지학부 다녀 라고 하면은 넌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구나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근데 앞서 제가 다양한 전공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요. 실제로도 모두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되는 분들도 많고요. 1차 섹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복지관에 가거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분야는 아니다. 전공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는 모든 분야랑 융합이 가능해요. 어느 분야를 생각해도 사회복지가 개입되지 않은 분야가 없죠. 요즘 기업도 다 사회공헌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분야로든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학과로서의 전망이 긍정적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사회 구성원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되게 다양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럴 것이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4차 산업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의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회복지 인력을 그런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고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적이나 학교 고등학생 시절 때 했던 활동을 제일 많이 듣죠. 근데 성적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저는 이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합격한 한 명의 학생일 뿐이지 답은 아니라는 점을 엄청 강조를 하고 그냥 참고만 해라 이렇게 대답하는 편이에요. 성적 얘기할 때도 성적을 알려는 줘요. 계속 물어보면. 근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성적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잘 풀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저도 고등학교 때 성적이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고요. 되게 많이 추천드리는 게 우리 사회교과서,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교과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탐구해보기 이런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일단 그 활동들을 다 그냥 넘기시죠. 내가 그 활동에 관심이 있고 그 과목에 관심이 있으면 스스로 혼자 연구해보고 아니면 인터넷 서칭을 해보고 보고서라도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등 이런 활동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전공에 관한 좀 관심을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고, 대학생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어떤 과제를 하는지 주변에 있다면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과제가 좀 그런 거거든요. 장애인 복지에서 배운 한 과제인데 장애인 유튜버 채널을 분석하는 그런 과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고등학생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로 탐색이 힘든 거는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분명한 자기의 진로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 혼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보면 진로 탐색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